자, 백캠 출연 횟수에서 바우터 하메를 뭐 어마어마하게 능가하는 김세윤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지난주에, 이번 주에 깐느에 가신다고 안 그랬나요? 프랑스? 네, 내일 아침 비행기로. 아, 내일 아침 비행기로 갑니까? 네. 아. 저 출세했습니다. 정말 촌놈이. 깐느에도 가보고. 고향이 어딘데요? 서울이요. 서울을 촌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서울이 얼마나 큰 도시인데. 예, 제가 태어날 때만 해도, 제가 태어난 동네는 당시에는 그래도 꽤, 네, 나름 변두리 쪽에 속하는, 네, 그랬습니다. 저하고는 차이가 좀 있군요. 저는 그 사대문 안에서 태어났죠. 와. 종로구 가회동. 네. 이게 사대문 안에서 태어난 사람과 사대문 밖은. 그쵸. 미안해요. 예. 아닙니다. 네, 어쨌든, 살다 보니 깐느를 가네요. 네. 네. 값서 깐느 가는 거고. 네. 예. 오늘은 어떤 영화 갖고 오셨습니까? 지난주에 개봉한 작품인데요. 네. 이 영화를 배철수의 음악 캠프를 듣는 청취자분들이 그래도 제일 기대하고 혹은 제일 많이 보러 가시지 않을까 네. 하는 예감이 듭니다. 영화 제목이요. 비틀즈 하드 데이즈 나이트. 우리나라 개봉 제목이군요. 네. 원제는 그냥 A Hard Day's Night. 네. 네. 원제는 그건데 여기에 비틀즈가 나왔다는 걸 일단 분명하게 밝히고 그렇죠. 비틀즈를 예. 네. 그래서 이게 1964년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1964년 작품인데 비틀즈가 직접 출연한 이게 50주년이죠. 2014년에 디지털 리마스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버전으로 이제 극장에 상영이 되는 거고요. 예. 아시겠지만 뭐 지금도 물론 뭐 그런 경향이 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최근엔 제가 사례를 잘 보지 못했지만 특히 예전에는 어떤 뮤지션이 인기를 끌고 스타가 되면 그 뮤지션이 직접 영화에 출연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배철수 선배님도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편 출연했죠. 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대학 괴짜들 뭐 이런 거. 예. 대학 괴짜들 뭐 대학 들깨 뭐 하여튼 네. 모두 다 사랑하리 뭐 별거 다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어쩌면 그런 거의 원조라고 해야 될까? 그게 사실 이제 비틀즈였던 거죠. 네네. 그래서 비틀즈가 이제 공식 데뷔가 1962년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데뷔하고 바로 2년 뒤 1964년에 이제 이 작품을 찍은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1964년이라는 해는 그 해 2월에 이제 미국에 상륙을 해서 어마어마한 그 파란을 일으키고 영국에 돌아간 직후에 그 1964년이죠. 네, 그 직후에 2월 말에 이 자료에 의하면 2월 말에 일주일 만에 보도 자료에 따르면 3일 만이라는데 이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의 짐작으로는 일주일 만에 하드데이즈 나이트라는 앨범의 녹음을 마치고 녹음할 수 있어요? 네. 저희는 70년대 후반까지도 그랬구나. 하루에 녹음을 다 해버렸어요. 음반을. 그럼 보도 자료가 맞을 수 있겠군요. 3일 만에. 3일이면 많이 준 거예요. 예. 3일 만에 앨범 하나 녹음을 마치고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영화 촬영을 시작해서 한두 달 만에 영화 다 찍고 그리고 나서 그해 여름에 이제 개봉을 한 작품이 네네. 비틀즈 하드 데이즈 나이트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이 재밌는 게 애초에 이 영화를 만든 제작사는 영화를 잘 만들 욕심은 없었고요. 예. 미국에서 비틀즈의 앨범을 어떻게든 팔아볼까. 그러니까 비틀즈의 판권을 갖고 있는 회사가 앨범 판권을 갖고 있었는데 사운드 트랙 판권이 없다는 걸 알고 일종의 틈새 시장을 노리고 하드데이즈 나이트를 영화로 만들면 이게 사운드 트랙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노리고 이제 음반이나 좀 팔아볼까 하고 일종의 음반 홍보용 영화는 될 수 있겠다 해서 영화를 급조해서 만들었는데 급조. 네. 이 영화를 만든 리차드 레스터 감독이 이 하드데이즈 나이트를 만들고 2년 뒤엔가 칸느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급조해서 만든 영화치고는 나름 굉장한 감독을 섭외를 했던 거고. 그렇죠. 이 작품이, 그니까 좀 상징적인 게, 그니까 이 작품을 얼마 전에 다시 극장에서 보면서 느꼈어요. 영화라는 게 아주 탄탄한 시나리오도 중요하고, 배우들의 기가 막힌 연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영화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표현하는 대로 카메라 앞에서 일어나는 예기치 못한 마법과도 같아서, 꼭 시나리오가 탄탄하거나 배우의 연기가 훌륭하지 않아도
카메라 앞에서 일어나는 어떤 마법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 영화만의 고유한 매력이 생기는 매체거든요. 아주 신기하게도. 네네. 그래서 이 비틀즈 하드 데이즈 나이트라는 작품도 당시 1964년 비틀즈의 그 파릇파릇한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이 영화가 5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까지도 정말 싱싱한 생명력을 갖는 작품으로 남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지금은 작고하신 미국의 가장 유명한 그 영화 평론가였죠. 로저 에버트가 생전에 이 영화를 25번을 봤대요. 제가 아무리 영화를 좋아해도 영화 한 편을 25번을 본 적은 없거든요. 25번 보기는 어려운데. 네, 그리고 로저 에버트는 직업이 영화 평론가이고 네. 못 만든 영화는 못 만들었다고 비판을 하고 잘 만든 영화를 칭찬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이 영화를 영화의 만듦새만 보고서 25번을 볼 만큼 잘 만든 영화는 솔직히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 그 영화 평론가가 생전에 25번을 보게 만든 힘은 무엇인가? 그거는 그야말로 카메라 앞에서 일어난 예기치 못한 마법이었고 그 이제 막 데뷔한 지 2년이 된 비틀즈. 그러니까 이 영화를 지금 홍보하는 한국의 그 수입사의 카피가 네. 뮤지션 이전에 아이돌 비틀즈를 만나자라는 카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구 위에 나타난 최초의 아이돌 그룹이라고 할 만한 비틀즈의 그 당시에 그 모습이 담겨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영화는 보고 싶고 네네. 비틀즈를 좋아하는 팬이라면 놓칠 수 없는 작품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의 이야기 자체는요. 대단한 게 없고요. 정말 그냥 실제 비틀즈가 팬들의 열광과 환호를 피해서 자기들만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작전을 짜면서 벌어지는 소소한 사건들이고 결정적으로는 TV 그 출연을 앞두고 링고 스타가 잠시 잠적하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그리고 있는 작품인데 네. 사실 이러한 이야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그 43년생이니까 당시에 조지 에디슨이 그러니까 제일 어린 멤버가 21살이었잖아요. 21살. 네. 많아봐야 뭐 22살, 23살 나머지 멤버들도 네네. 그 정도 나이의 뮤지션이 자기들의 그 다른 사람을 연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모습 그대로 카메라 앞에서 보여주는 게 그냥 담겨 있는 그 자체가 이 영화의 매력이고요. 네. 이 영화를 보면서 한 번 더 느꼈어요. 그러니까 영화라는 게 소설도 있고 미술도 있고 연극도 있고 수많은 매체가 있는데 영화만이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이라면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의 반짝이는 시절을 그 모습 그대로 기록할 수 있다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1964년 비틀즈의 모습이 디지털 리마스터링을 거쳐서 음질은 조금 더 깨끗해졌을 수 있지만 모습 자체는 그때 가장 반짝이던 비틀즈의 모습을 지금의 스크린에서 이 좋은 음악과 함께 우리가 그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영화의 가치는 있지 않나. 저는 그리고 사실 심지어 내용도 약간 재밌었습니다. 계속 그 폴 맥카트니의 할아버지로 설정된 배우 한 명이 등장해서 네. 일종의 기성세대를 대표하는 캐릭터로 등장해서 비틀즈가 이 할아버지를 계속 놀려먹고 골탕 먹이고 하는 장면들이 이어지거든요. 네. 아마 그 당시에 영화를 보러 간 비틀즈의 팬들은 아마 거기서 일종의 통쾌함을 느꼈을 것 같아요. 네. 자, 음악을 한 곡 듣죠. 이 하드 데이즈 나이트 앨범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을 먼저 골랐고요. 네. 영화에서 이렇게 TV 출연해서 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주는 감동이 있어요. 그 흑백 화면 속에 파릇파릇하고 그 앳된 모습의 비틀즈 멤버들이 이 노래를 부를 때 이상한 감동이 있습니다. 바로 And I Love Her. 네. 저도 좋아하는 노래예요. 아, 정말 로맨틱한 곡이에요. 다시 들어도. 네. 제 뭐 사족이긴 합니다만 제 대학 1년 선배 중에 양희근 선배라고 있었는데 이 노래를 참 잘 불렀는데. 인기 많았겠다. 비틀즈의 And I Love Her. I give her all my love, that's all I do. And if you saw my love, you'd love her too. I love her. 비틀즈의 A Hard Day's Night 앨범에서 And I Love Her 들었습니다. 음악 들으면서 제가 저 Hard Day's Night 앨범 사진을 보고 있는데 이 EMI 스튜디오에서 녹음했잖아요. 에비로드 스튜디오. 네. 이 스튜디오에 몇 년 전에 가서 네. 여기서 사진을 제가 찍었는데
똑같은 방이네요. 큰 스튜디오예요. 네. 오케스트라도 녹음할 수 있는. 그 사실 바로 이 앨범 하드데이즈 나이트 앨범의 그 커버를 보시면 네. 영화를 좋아하는 분은 뭔가 약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 한국의 사랑도 리콜이 되나요? 네네. 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던 하이피델리티라는 영화의 포스터가 똑같죠. 바로 그거를 살짝 패러디해서 네네. 이제 존 큐색의 얼굴로 이제 비틀즈 멤버를 대신해서 그 비슷한 컨셉으로 만들었거든요. 그 일종의 비틀즈에 바치는 오마주였던 거죠. 그 영화의 주인공 자체가 그 레코드점을 운영하는 그 캐릭터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좀 새로운 발견이라고 해야 되나? 전 정말 링고스타의 재발견이었습니다. 유쾌하죠, 아주. 전 링고스타는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비틀즈 하면 존 레논이지 비틀즈 하면 폴 맥카트니야 라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고 네. 조금 이제 좀 비틀즈를 알거나 하는 사람은 조지 해리슨을 좋아하는 사람이 추가로 좀 있을 수 있지만 링고스타는 늘 뭔가 소외된 느낌이었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네. 그냥 뭐 드럼 칠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래 링고스타도 있긴 있어야 돼 하는 느낌으로 사실은 지금까지 링고스타를 생각해 왔어요. 오죽하면 500일의 썸머라는 영화에서 그 주인공 썸머가 제일 좋아하는 멤버가 링고스타라고 얘기하니까 남자 주인공이 그러잖아요. 링고스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랬더니 썸머가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야 라는 대사가 나올 정도의 인물이었는데 네네. 이 영화를 보면 링고스타가 지금의 어떤 약간 느끼한 모습과 달리 정말 귀엽고 앳된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요. 네. 어떤 의미에서는 영화의 주인공 같은 역할을 하고 사실은 이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하드데이즈 나이트라는 그 제목을 지은 것도 사실은 링고스타가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기도 해서 네. 개인적으로는 링고스타의 재발견이었고 당시에 이 영화 그리고 지금도 이 영화가 재미있는 이유는 일종의 그 시나리오 작가가 마치 코믹북을 쓰듯이 비틀즈 멤버 4명의 캐릭터를 만들어준 작품. 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비틀즈 각 멤버에 대한 막연한 이미지가 어쩌면 이 영화에서 시작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4명의 어떤 개성 있는 그 마치 독수리 오영지에 각각 캐릭터가 있듯이 네네. 각각 캐릭터가 있는 4명의 어떤 아이돌 그룹이 출연한 50년 전 영화를 보는 흑백이긴 하지만 그 낡았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클래시컬하다는 느낌을 주는 음악 영화가 바로 이 작품이고 저는 끝내 찾지 못했지만 저보다 훨씬 좀 내공이 있으신 청취자분들께 미션을 드리자면 네. 자료에 따르면 이 영화에 13살 먹은 필 콜린스가 잠깐 출연한다고 하는데 그래요. 필 콜린스가 아역 배우로 출연을 했어요. 네, 13살짜리의 필 콜린스를 저는 못 찾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그 45년 후의 여배우 샬롯 램플링이 이 영화에 잠깐 스쳐간다는데. 샬롯 램플링도 나온대요? 네, 우리가 그 지난주에 젊은 때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던 그 미모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영화를 봤는데 비틀즈의 정신이 팔려서 네네. 샬롯 램플링을 못 찾았고요. 그리고 아마 좀 더 찾기 쉬운 건 조지 해리슨의 실제 아내였던 패티 보이드는 네. 네, 패티 보이드는 사실 이 영화에서 둘이 만나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영화 초반에 약간 비중 있게 등장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예매권. 음악 듣기 전에 예매권. 예. 네. 다음 주에 개봉하는 싱 스트리트라는 영화 예매권. 싱 스트리트. 네. 이거 저도 기대하고 있는 작품인데 이 작품 퀴즈를 드려야겠네요. 음악 영화고요. 네. 한국에는 원스라는 영화로 잘 알려진 존 카니 감독의 신작인데 퀴즈는 네. 이 감독이 원스 다음에 만든 음악 영화도 한국에 소개됐거든요. 마크 러팔러와 키라 나이틀러가 주연했던 그 영화의 제목은 뭘까요? 네. 애덤 르빈도 나왔잖아요. 네. 바로 그 원스와 오늘 퀴즈의 정답인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의 새로운 음악 영화인데 평가가 아주 좋아서 저도 기대하는 작품입니다. 자, 싱 스트리트. 존 카니 감독의 원스 또 한 영화 또 이번에 싱 스트리트. 이 영화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한동안 힌트 로스트 스타스 무지하게 진짜 많이 나갔다. 네.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미니 게시판으로 휴대전화 문자로 모바일 메신저로 정답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이고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자, 비틀즈 음악 들으면 마치죠. 예, 역시 이 앨범에서 제가 좋아하는 If I Fail. If I Fail. 네. 이 음악 들으면서 김세훈 씨와 헤어집니다.
깐네 잘 다녀오시고요. 네, 잘 다녀오겠습니다. 몸 건강하게. 네, 선물 사오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오겠습니다. 사오지 마세요.